지난 10년간 영어권 대중문화의 두드러진 특색으로 동아시아의 강세가 주목됐습니다. 여러 소셜미디어 플랫폼 때문에 개개인이 접하고 소비하는 대중문화가 혁명적으로 바뀌고 대중문화가 유입되고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크게 다변화한 점이 동아시아 문화의 강세 원인으로 거론되었습니다. 맥킨지는 아시아는 과거에 미국 할리우드 영화와 영국 음악을 열정적으로 소비하며 서구 문화를 대체로 수용하는 입장이었으나 이제는 문화적 흐름이 쌍방향으로 바뀌었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미국 사회에서 특이한 아이들이 좋아하는 서브컬처로 통하던 한류는 현재 주류 문화의 전방위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한류는 이제 현지인의 미의 기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K-팝 아이돌과 K-뷰티에 대한 관심이 맞물려서입니다. 웹진 아이돌로지의 미묘 편집장은 국내에서 1990년대 꽃미남 열풍이 일었듯이 해외에서는 K-팝을 통해 대안적 남성성의 매력을 새롭게 조명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과거의 아시아 남성은 주로 악당 역이나 성룡 이영걸 같은 무협 스타로 인식됐으나 이제 다르다는 것입니다. 서우주대학의 한국 전문가인 조일핑 황 교수는 아시아계 미국인, 아시아계 호주인, 아시아계 유럽인을 영화 속에서 더 많이 보게 됐다는 점에서 절대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서구 영화에 아시아인들이 자연스럽게 더 많이 출연하는 데에는 K-팝의 영향이 일부 있었다는 게 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기사 내용에 힘을 실어주는 레딧 유저의 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은 아시아 대표를 위한 최고의 롤 모델이라고 생각한다는 제목의 글입니다. 한국 대중매체에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지난 몇 년간 그들의 문화는 인기가 급증했습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그들이 실제 아시아 사람들을 잘 대표한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수년 동안 서방의 아시아 대표 중심이었지만 나는 한국이 확실히 따라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문제는 그들의 소프트 파워가 아시아계나 미국 아시아계 서양인들에게 눈에 띄는 혜택을 주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여자라면 실제로는 패티쉬의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은 까놓고 말해서 백인의 등장인물에 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캐릭터는 아시아인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일본 매체들은 슈퍼마리오, 메탈 기어 솔리드, 파이널 판타지 같은 백인처럼 보이는 캐릭터들을 홍보합니다. 반면에 한국은 실제 사람들과 아시아인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표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른 아시아계 미국 남성들도 K-팝과 한국 대중매체의 등장으로 그들의 데이트 기회를 향상시켰다는 것에 동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일본 문화로는 이런 영향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K-팝 스타처럼 보일 필요조차 없습니다. 한국의 문화와 대중매체는 실제로 많은 여성들이 아시아 남성들과 데이트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이제 이 글을 읽은 외국인들의 반응을 보시겠습니다. 나는 중국에 실망했어. 중국은 문화적 소프트 파워가 전혀 없다. 그 시기가 늦어지기 전에 빨리 바뀌기를 바라지만 중국 시스템은 창의성에 최적화되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경제력으로 보완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한국이 상당한 표차로 계속 이 길을 이끌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게 많은 문화적 힘을 가진 일본이 한국처럼 서구의 아시아 남성들을 대표하지 않기로 선택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서양인에게 어필하기 때문에 현재도 서양의 문화적 파워가 있는 것이다. 중국은 하드 파워를, 한국은 소프트 파워를, 일본은 어느 쪽도 힘을 갖고 있지 않다. 나이든 한국인들은 80에서 90년대 홍콩에서 만든 소프트 파워를 우상화하며 성장했다. 몇몇 좋은 영화들과 노래들이 그 당시에 만들어졌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그것들은 갑자기 사라졌다. 그 후 90년대 후반 몇 개의 K-드라마, 겨울연가, 엽기적인 그녀, 가을동화가 국제적으로 입소문을 탔다. 그것이 시작이었다. 중국은 말할 것도 없이 소프트 파워가 없다. 어떻게 크리스 우와 같은 사람들이 애초에 국제적으로 유명해졌다고 생각하는가? 그는 한국에서 K-팝으로 시작했다. 한국은 최근 좀 더 다양해지려고 노력하고 있다. 모로코 여성들을 주인공으로 한 버라이어티 쇼가 있었고 흑인 남성들을 주인공으로 한 쇼가 있었다. 사실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외국 연예인은 흑인인 세모출이다. 매우 인기 있는 한국 드라마인 이태원 클라스는 흑인 캐릭터를 가지고 있었다. 한국 버라이어티 쇼에서 가끔 보는 백인들은 전통적으로 잘생기지 않았고 실제로 코미디적 도움을 위해 거기에 있습니다. 그들의 존재를 백인 숭배라고 부르는 것은 서구 언론에 아시아인의 얼굴이 나올 때마다 아시아인 숭배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국 대중매체는 BTS, K-드라마, K-팝과 같이 백인 남성들을 거의 다루지 않는 것으로 서양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뜻이야. K-팝은 미국이나 서유럽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남아메리카, 러시아, 우크라이나, 동유럽 같은 곳에서도 인기가 있다. 방탄소년단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콘서트까지 했다. 그들은 아라비아에서 경기장 공연을 한 최초의 비아랍권 예술가들이었다. 이것은 아시아인들에게 역사적인 일이다. 그리고 서구 열강과는 아무 상관도 없다. 미국이 어떻게든 그것을 금지하기로 결정하더라도 여전히 세계 다른 곳에서 인기가 있을 것이다. 넷플릭스는 또한 K-팝과 영화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많은 영화를 주최한다. 결국 수요가 있으면 돈이 생긴다. 그리고 아무도 돈을 거절하지 않을 것이다. 아시아 국가들이 각자의 문화를 자랑스러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처럼 말이야. 한국이 일본처럼 백인 숭배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좋다고 말하는 거다. 그게 내가 존경하는 거야. 아시아인들이 한국 문화를 모방하거나 고수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이상 외국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아시아의 백인임을 자처하는 일본 문화에 대한 방향성과 감시와 검열로 창의력이 사라져버린 중국 문화의 현실을 개탄하는 댓글들도 일부 보였습니다. 한때 아시아에서만 영향력을 발휘하던 한국 문화가 세계적으로 점차 알려지면서 국가의 위상과 이미지도 상승하고 있는데요. 김구 선생님이 그토록 원했던 높은 문화의 힘으로 우리 자신과 더 나아가서 남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잡고 앞으로 쭉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허리슈TV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